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당사자였던 박상용 검사의 직무를 긴급 정지시켰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직무상 의무 위반,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 등의 비위로 감찰 중인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 검사에 대해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했습니다. 이는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검사징계법 8조에 따라 박 검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해 줄 것을 정 장관에게 요청한 데 따른 것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습니다. 대검찰청도 박 검사에 대한 감찰 결과에 따라 신속하고 엄중한 조치를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국회의 정치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특위 조사 결과 대북송금과 관련한 그간 박 검사 등의 주장을 뒤집는 핵심 증언들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김동규 교도관님, 예. 그 5월 17일이죠. 그날 직접 연어 회덮밥을 받아오셨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제가 그 검찰 1층 청사에서 그 같이 있던 수사관이랑 가서 받아왔습니다. 그 외부 배달업체로부터 받아온 거죠. 그 정확하게 누구한테 받았는지는 이제 모르겠는데 바깥에서. 자, 장성철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장성철입니다. 한겨레를 빛내는 인물입니다. 한겨레 21을 완전히 장악한 한겨레맨 김한 기자 오셨습니다.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기대하겠습니다. 아, 네, 뭐 장악하고 많이 터뜨려 주십시오. 아니 뭐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하고 있지 않고 어떻게 점령하고 있습니까? 이름만 걸치고 있습니다. 자, 스픽스 이경 기자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예, 박수 소리가 작다는 것은 일을 더 열심히 하라는 이런 일종의 동료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시청자 여러분, 하여튼 저희들이 열심히 오늘 방송 준비했는데요. 자, 지금 박상용에 대한 이야기 해야 하고요. 또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무인기 도발과 관련된 발언의 의미가 무엇인지 좀 따져봐야 합니다. 그리고 국힘이 이거 예사롭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대구 지역 사정을 상황을 또 취재를 했는데 그 자세히 알려드리면서 원팀이 아니고 아예 그냥 내부 분열 상태에서 대구시장 선거 치르겠다는 게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청도 메가매직 사건에 대한 취재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사진과 그리고 저희들이 취재 내용을 1차적으로 공개할 텐데요. 공무원의 메가매직은 한 건이 아니라 그것은 지금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 2건, 3건, 4건, 5건 계속 이어질 것이고 제보가 들어오고 제보 내용 하나하나 확인하고 있다는 것도 오늘 방송 막바지에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서민석 변호사의 박상용 검찰 조작 사건 관련된 발언부터 먼저 듣고 오늘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느냐고 묻습니다. 저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답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서울 고검에 해당 통화 녹음 파일을 증거로 제출합니다. 그리고 이 녹음이 제가 직접 녹음한 원본임을 분명히 진술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이 녹음 파일이 조작이나 짜집기가 아니라는 점은 객관적으로 확인될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박상용 검사, 장동혁 대표, 이낙연 전 의원을 비롯한 관련 인사들이 지금과 같은 입장을 유지할 수 있을지 국민 여러분께서 지켜봐 주시기 저 서민석은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만약 이 녹음 파일이 저의 이익을 위해 조작되었거나 재구성된 것이라면 저는 청주시장 예비후보직에서 즉시 사퇴하고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또한 향후 국정조사에 참여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하고 당시 있었던 회유와 압박의 실체를 있는 그대로 증언하겠습니다. 진실의 육성은 이미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무리 두꺼운 거짓의 막으로 가리려 해도 태양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자, 이제 보수 농객이신 장성철 소장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면 이제 진짜 껍데기를 다 벗겼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이게 지금 조작 수사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제 양비론적 관점에서 계속 접근해 왔는데 장 소장님 저 정도로 이제 통째로 다 공개를 했다라고 하면 이제 판도가 실제 조작으로 가는 길이 열린 것 같습니까? 근데 저희 검찰에 낸 거잖아요. 예, 예. 저희가 볼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공개된 것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정확히 판단하기에는 제한된 정보가 많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저는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양쪽 얘기를 다 들어봐야 된다. 정확한 증거 사실을 놓고 그래서 서민석 변호사는 저렇게 주장을 하지만 저 자료를 보지 못한 상황에서
서미석 변호사의 말이 맞다, 박상현 검사의 말은 틀리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치적 승부수는 던졌다. 스스로 청주시장직을 걸었습니다. 공천에 직접 뭔가 영향을 미치기를 바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라고. 아니면은 저게 스픽스라든지 아니면 다른 언론사라든지 한겨레 21이라든지 예. 저런 데 제출을 해가지고 자 보도를 해라. 거기서 조작이나 짜집기 있었으면 내가 하겠다. 책임지겠다. 그러는데 저게 검찰에만 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내일 제가 서미석 변호사랑 인터뷰를 하는데 아침에 화이트앤스 하는 거죠. 예. 거기서 물어볼게요. 예. 그냥 뭐 다른 언론사라든지 이런 쪽에 좀 제출할 생각이 있는 것인지 국조특위라든지 아니면 다른 쪽에 제출할 생각이 있는 것인지 그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전면적으로 전체를 다 공개하라, 부분적으로 짜깁기 하면서 이상한 소리 하지 마라라고 했던 박상용 검사의 말이 있는데요. 그 말 들어보고 나서 김한 기자께 구체적으로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첫째, 그 대북 송금의 가장 중요한 물증은 국정원 문건이었습니다. 그 문건을 압수할 때 동의해준 변호인이 서미석 변호사였어요. 두 번째로, 그 다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자백 진술을 할 때도 변호인이 서미석 변호사였어요. 대북 송금 사건에서 물증과 진술 증거를 모두 제공해 주신 분인데 지금 선거운동은 이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검찰의 칼날에로부터 뭐 이재명을 뭐 지킨 뭐 분이다. 그 전혀 사실관계가 다르지 않나요? 오히려 제 생각에는 본인이 지금 뭐 자백했을 때는 내가 변호인이 아니었다라고 이렇게 거짓말하고 다니시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소명하시고 오히려 그 민주당 내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평가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사실이면 저게 천우신조로 녹취록이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그럼 그동안 녹취록이 없었기 때문에 본인이 저한테 회유당해가지고 허위 진술을 하게 하고 허위 진술이 나온 상태로 1, 2, 3심 그 다음에 이재명 공소될 때까지 3년 동안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고 계셨다는 겁니까? 저는 뭐 전혀 납득할 수가 없는 말씀을 하시고 상당수의 말씀이 거짓말이고 그 다음에 녹취도 이재명 대통령의 위증 교사죄도 적어도 여보세요부터 끊습니다까지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고도 그게 무죄가 납니다. 근데 지금 저렇게 잘라가지고 낸 게 뭐 증거 능력이라도 있겠습니까? 문명히 갖고 계십니다 전체를. 예, 그러니까 다 공개를 하세요. 그러면 되죠. 왜 그걸 공개를 못합니까? 저렇게 내봤자 증거 능력도 없어요. 어차피 법정에 현출돼봐야 다 저렇게 짜깁기 돼가지고 증거 능력도 없다고요. 자, 저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오늘 다 공개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시시비비가 가려지겠네요. 네, 가려지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어제 이제 국정원장이 국회에 나와서 발언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박상용 검사의 논리가 몇 번 바뀌었는데 뭐 저도 모르겠습니다. 장 소장님 말씀대로 전체 자료를 제가 다 본 건 아니니까. 근데 지금 박상용 검사의 말이 미묘하게 달라지고 있어요. 어떻게 달라지고 있냐면 처음에는 지금 이제 저것도 국정원 그 국정원장 발언이 나오기 전인데 예. 저 녹취는 실제로 그 이화영의 진술은 기소에 포함돼 안 돼 있었다 이런 논리로 이제 주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게 위법성 인정된 거는 국정원 문건 때문이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국정원장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저 수사의 그러니까 기소의 정당성 자체를 지금 흔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답변을 내놔야 되는데 지금 국정원장의 말은 이런 거 아닙니까? 쌍방울의 돈이 필리핀에 넘어간 게 있었는데 이 넘어간 돈의 성격이 뭐냐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거 아닙니까? 이게 뭐 예를 들면 김성태 회장의 개인적인 채무 문제인지 불법 도박인지 뭐 방북 비용인지 뭐 이거를 이제 수사를 하다가 결정적으로 이게 방북 비용이라고 된 게 뭡니까? 쌍방울 부회장이 필리핀의 한 호텔에서 리오남을 만나서 70만 달러를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 날짜가 특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제 국정원장이 한 얘기는 뭐냐면 그걸 지금까지의 수사 논리는 국정원의 어떤 첩보라든지 문건으로 확인해왔다라는 게 이제 수사의 기본적인 얼개였는데 어제 국정원장은 자기네가 갖고 있는 문건이 63건인데 관련된 문건이 그 중에서는 지금 이 기소 사실과 배치되는 내용이 한 50건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검찰이 특정한 그날에 필리핀에는 리오남이 없었다. 그거는 확인해 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뭐 어떻게든 뭐 증거를 맞춰서 기소를 했으니까 문헌상으로 판단하는 판사가 볼 때 유죄 입증이 가능하다라고 봐서 그 선고를 한 건데 지금 이제 나오는 거는 그 증거의 자체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박상용 검사가 그 진술 때문에 구속된 거 아니다. 우리 증거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에서 그 증거가 일단 흔들리는 상황이고 두 번째 지금 제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압수수색을 왔을 때 전체 63건을 다 가져간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지휘했던 게 검찰에서 국정원에 파견된 검사가 지휘했다라는 건데, 그렇다라고 하면 이 수사에 딱 그래서 검찰에 필요한 13건만 이제 가져갔다, 13건만 이제 한 건데, 그렇다라고 하면 요 지휘 계통은 박상용 검사가 움직일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박상용 검사의 윗선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그 윗선이 여기에 이제 개입이 되어 있었냐, 이 수사에.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검찰이면 다 개입되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개별 수사에 대해서 예를 들면 국정원에 검사를 파견하는 건 대검의 일이고 박상용 검사는 수원지검에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말하자면 이런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진 거냐, 이거에 대한 의혹이 또 규명돼야 될 지금 필요가 남은 거고, 오늘 뭐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오늘 2차 특검은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이 사실을, 이 사건을 이첩받은 이유를 설명하면서, 근데 이첩을 받을 때 고참 법조계자들 사이에서 약간 그런 우려들이 있었어요. 이거 수사 범위를 넘어서는 거라 기소를 해도 공소 기각될 될 우려가 있지 않아라고 했는데, 오늘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이 사건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에 보고된 것을 확인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어떤 의미입니까, 그거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이 수사에 개입했다라는 어떤 형태로든 증거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실에 이제 그렇죠. 보고를 예, 했다는 그러니까 보통 특검이 설명을 할 때 우리가 이런 증언을 확인했다, 증언을 확보했다, 혹은 이런 정황을 확인했다, 이런 정황을 확보했다. 이 이제 단어를 쓰는 것마다 다 이제 그 확인된 수위가 다른 것으로 이제 기자들이 받아들이는데, 오늘 굉장히 단정적인 표현을 썼고, 오늘 쓴 표현은 뭔가 대통령실에서 이 사건과 관련된 구체적인 개입을 했던 어떤 그 물증이 확보가 됐구나, 뭐 이런 이제로 받아들여지게 특검이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이시원이 국정원에 뭔가 개입을 해서 그 당시에 국정원 자료를 선별적으로 이제 수원지검에서 가져갈 때 개입했다라는 게 지금 나왔잖아요. 국정원이 그렇게 국회에서 보고를 네. 했지 않습니까? 그것과 지금 얘기했던 것이 맞닿아 이어지면 있는 거죠. 똑같은 이야기. 맞닿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국정원을 대통령실에서, 청와대에서 보통 관리를 할 때 기본적으로는 안보실에서 관리를 하는 거고,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민정이 없었잖아요. 청와대에 민정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법무 관련된 내용은 법무비서관이 이제 실무를 총괄했을 텐데, 그때 이제 법무비서관이 이시원 비서관이었는데, 어제 국정원장도 그런 맥락의 진술을 했고, 오늘 2차 특검의 발표는 요 사건과 관련해서 청와대가 개입했던 구체적인 것들을 증거를 갖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표현이 조금 미묘해요. 개입했다라는 것을 확인했다가 아니라 개입 시도,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특검에서는. 그러니까 개입한 것을 정확하게 확인했다라기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국정원장인 리오남이 그 자리에 없었다 이런 증언을 했다고 하는데, 공작원입니다. 7개의 이름을 바꿔가면서 하고 12개의 여권 비자를 바꿔가면서 했다, 그런 얘기가 분명히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상황을 한쪽에서 이렇게 몰고 간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기는 쉬워 보이지 않는다. 양쪽 얘기를 다 들어보고 국정조사에서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좀 확인했으면 좋겠고, 전반적으로 원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통령과 관련된 일이잖아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막 몰아가지는 않았으면 좋겠고, 차분하게 정말 증거 자료들을 정확히 놓고, 만약 박상현 검사가 회유 협박하고 조작해서 기소했으면은 박상현 검사 처벌받아야죠. 저는 완전히 검찰 옷을 벗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엄중한 법적 처벌을 받아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것이 어떠한 증언이나 정확한 자료가 아니라 일방적인 주장과 권력을 갖고 있다고 입틀막을 시키면서 증언을 못하게 함으로써 자신들의 주장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것은 이거는 옳지 않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동의를 좀 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어쨌든 빠른 속도로 정확한 내용을 수사기관이 수사해야 하는데, 고검에 이제 오늘 저렇게 냈지 않습니까? 서민석 변호사가. 고검이 지금 수사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의 고검인데도 수원지검에 지금 감찰 결과 보고서에 대해서도 수사를 안 해요. 왜 안 해? 왜 안 하냐고요, 왜? 아니, 그게 박상현 검사 탓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의 검찰총장 대행 누가 하고 있습니까? 법무부 장관 누가 하고 있습니까? 그럼 수사 안 하면은 수사진을 바꿔서 수사를 진행하든지 어떻게 하면 되지. 왜 수사를 안 하겠냐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동안 감찰해보니까 나온 게 없었다, 그러니까 수사를 하기가 어렵다, 이런 주장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오해를 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만드느냐. 지금 빨리 수사를 해가지고 있는 내용을 CCTV 가려라. 그리고 특히 고검의 인권TF팀에서 조사했던 내용을
변호사들이 열람을 하면 공개를 해야 하는데 그것도 안 주고 지금 버티고 있으니까 박상용과 한패다 지금 검찰은 이제 이런 것이고 오히려 지금 장성길 소장은 아니 그게 아니고 정부에서 의지가 있으면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논란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답답해 죽겠던 것은 빨리 속도를 내서 수사를 내야 한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고 오늘 지금 그 박상용 검사는 이경 기자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걸 고검에 갔으니까 잘 됐네 이제 다 까자 이제 이렇게 와야 되는데 지켜보는 이유는 뭡니까? 서민석 변호사가 자료, 그러니까 박상용 검사가 그동안에 그러면 녹취록 전부 다 공개라고 계속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전부 다 공개한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언론사의 일부 주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공개했다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왜 박상용 검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침묵을 하는가? 박상용 검사 그 전에 20쪽 분량의 입장문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제가 주의 깊게 봐줬던 문장이 뭐였냐면 수원지검에서 대북송 관련돼서 나는 소속 검사로 평검사로 이것을 수사팀에 나는 있었다. 그러면서 모든 수사를 부장, 차장, 검사장, 대검에 매일 일거수일투족을 보고하고 지휘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여기까지 나의 역할이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 뒷배경은요. 이 건에 대해서 본인이 더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 현재로서는. 아니 근데 저렇게 중요한 사건을 위에 보고 안 하고 검사가 어떻게 단독적으로 처리하고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그 윗배경에 누구였는지 지금 수사가 왜 막혀 있는지 이 부분에서 전 여기서 막혀 있는 건 그러니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박상용이요. 죄송합니다. 네. 박상용이 저렇게까지 그동안에 전체 다 이거를 뭐 이렇게 공개해라라고 했잖아요. 공개했잖아요. 그 본인이 할 얘기가 더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근데 이경 왜 기자님 못 침묵하고 보셨잖아요. 근데 왜 침묵하고 공개했지만 있습니까? 그거만 박상용 공개한 본인이 거지. 한 얘기잖아요. 아니 공개 최소한 예를 들어 제가 박상용이었다. 근데 서민석 변호사 이거 공개를 전부 다 했다. 그러면은 제가 만약에 당사자 박상용이었으면 할 얘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침묵하는가? 이거 참 이상하다. 아니 그 공개를 그냥 모든 국민들 앞에 그냥 해버렸으면 다 그냥 검증이 가능한데 우리 이제 장 소장의 말씀은 그 검찰에 갖다 준 건 왜 또 그러냐. 국민들한테는 어떻게 공개를 하죠? 검찰에 언론에 다 갖다 공개하면 준 것이 되잖아요. 더 아니 많지 본인의 않습니까?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녹취 내용 그냥 공개해버리면 되는데 어쨌든 그 말씀도 일리가 있고 우리 이경 기자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자 이게 이제 지금 어떻게 앞으로 진행될 것인가 이제 국정조사 특위가 만들어져 있고 검찰 수사도 이제 진행되고 오늘 또 징계까지 의결이 됐는데 자 요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마무리를 해 들어갔는데요. 권영보 특검보가 오늘 어떤 얘기했는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공소 취소는 누군가가 막 떠드는 것 같은데 우리는 수사라는 기관이지 공소 취소라는 기관이 아닙니다. 그리고 공소 취소라는 것은 공소를 제기한 검사가 취소 여부를 검토하는 거지 우리는 특검은 공소 제기도 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공소 취소를 검토하거나 고려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3월 초순에 그 대북 송금 사건 관련해서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이 관여했다는 것을 확인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 특검법 수사 대상 2조 1항 13호에 일단 걸어놓고 수사를 해보니까 뭔가 그 대통령실이나 윤석열의 관계가 나오더라라고 하는 것은 수사를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일단 수사 시작 전에 단서가 확보된 경우에 수사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26년 3월 초에 그 단서를 확보하고 있었고 그 조용히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검토하던 중에 그 서울고검 사건을 이첩받을 필요성을 느껴서 이첩받은 건데 그것도 종합특검이 막 이 세상 천지에 떠들면서 받은 것도 아닙니다. 원래 이게 서울고검에서는 검사들을 상대로 감찰이 진행되고 있었던 건데 그 지난주에 대검에서 이거를 공개적으로 밝혀버림으로써 사실은 그 수사의 밀행성과 기밀성에 상당한 타격을 받은 상태입니다. 주로 수사기관에 의해서 진행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대통령실과 수사기관의 결탁으로만 가능한 사건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일단 그 국가 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이라고 저희는 보고 수사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위아래 이렇게 덧붙여져 있는 일단 데코레이션 포장은 다 빼고 저 이야기의 본질은 뭡니까?
대통령실이 이 수사와 관련해서 뭐 어느 수준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결부가 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자, 이제 결부가 되어 있다. 두 번째, 그러면 그것이 이번 종합특검에서 수사 범위 안에 들어있다, 네, 없다라는 그래서, 건 본인이 네. 할 수 없다는 겁니까? 그래서 이게 대통령실과의 관련성이 있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모든 사건, 그러니까 지금 모든 사건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 대통령실에 직접 보고됐다라는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직접 그러니까 보고라는 건 대통령실은 결국 지시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연관성을 우리가 확인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수사 범위 안에 들어와 있다. 요건의 경우에는 이렇게 판단을 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 아까 이제 지휘라인 얘기하셨는데 저도 이 일을 박상용 부장검 당시에 이제 부장이었는지 뭐 본인은 평검사라고 표현하던데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봐요. 그 위에 차장검사 있고 부장검사 있고 수원지검장 있고 그리고 중앙지검장 있고 그다음에 대검 차장, 총장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당시에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이 사건을 같이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사건을 경쟁을 하고 있던 상황이에요. 그러면 두 개의 지검, 그러니까 수원과 서울중앙 정도 되는 규모의 지검에서 동일 인물에 대한 사건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대검에서 사건을 조율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이해하시면 쉽냐면 창원지검 정도 되는 규모에서 김영선과 명태균 관련된 수사를 하는데 매일 수사 보고서를 대검에 보고해요. 그러니까 오늘은 어떤 진술을 했고 누구를 불렀었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고 이거를 간략하게 정리합니다. 그러고 나서 대검에서 사건의 뭐 박상용 검사의 말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 사이즈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검 단위에서 감당할 수 있는 사이즈의 사건이 아닌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면 이 사건을 올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때도 우리가 여러 방송에서 많은 패널들이 이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할 수가 없는 사이즈다. 이걸 중앙지검이 가져와야 된다. 근데 그 판단은 창원지검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중앙지검에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대검에서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건은 어쨌든 김성태의 진술과 관련된 증거들 그리고 이화영의 진술을 보태서 유력 대선 후보였고 지금도 유력한 대선 후보였던 사람을 기소하느냐 마느냐. 이 기소는 곧 구속 영장 청구를 의미하는 겁니다. 라고 했을 때 이거에 대한 최종 조율은 반드시 대검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 연결이 나왔을 때 이게 박상용 검사가 국정원에 뭐 예를 들면 자료 목록이나 이런 거를 추릴 수가 있는 위치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검사를 파견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또 그건 누가 해야 되는 일입니까? 대통령실이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인사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 라인이 중요하다라는 건데 지금 특검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디까지입니까? 대검은 독립적으로 수사를 하지만 대통령실은 민정 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뭔가를 조율을 할 수도 있다. 또는 정무적으로 상황을 파악할 수는 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관용의 범위 안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보고를 한 것이 확인됐다라고 하는 것은 지휘를 받았다는 의미로 저는 읽히거든요. 얼마나 집요하게 대통령실에서 개입을 했다면 저게 흔적으로 남아있느냐. 그러니까 개입을 해가지고 야 무조건 구속시켜 영장 청구해 그렇게 지시했으면은 이건 정말 다 줄줄이 다 감옥 가야 되는 초대형 국정농단이잖아요. 그렇다면 예. 그런데 그게 만약이잖아요. 권영빈 종합특검보가 명확히 얘기한 건 이거예요. 쌍방울 대구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개입 시도를 확인한 바 있다. 그리고 국가 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이라고 보고 있다라고 얘기해놓고 예.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절차로 보고가 됐고 지시받았고 어떤 내용인지 우린 몰라요. 그냥 특검보가 초대형 국정농단 사건이야. 그걸 가지고 우리가 스토리를 맞춰서 자 윤석열 정부 그 청와대에서 그렇게 했을 거야 라고 전 그랬을 거라고 믿거든요. 네. 그런데 정확한 그 증거가 나타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방송에서 이야기 못하지만 장 소장님한테 내가 광역자치단체장 2명으로부터 누가 전언을 했는데 윤석열이 당선되자마자 경주에 네. 가서 1박 2일 행사를 할 때 그 네. 자리에서 이런저런 말을 했다고 제가 취재를 1년 네. 넘게 했는데도 네. 확인을 못했는데 네. 공교롭게도 그 이후에 이재명에 대해서는 희한할 정도로 집요하게 없는 것도 만들어서 계속 공개하면서 죽이려고 하는 그 일련의 과정이 분명히 그 출발 지점에 정권의 실체, 핵심 그렇죠.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고 맞아요. 그 의심은 지금 하고 계신 거죠. 합리적인 의심이죠, 그것이. 합리적인 근데 거 저는 맞죠? 저기서 재밌는 표현이 국정농단이에요. 네. 이 왜 재밌다고 생각하냐면
예를 들어서 법무비서관이 그 일을 했잖아요. 그 저는 김건희야? 국정농단이라고 표현하진 않을 것 같아요. 김건희야? 그렇죠. 근데 이거는 뭐냐면, 그건 왜냐면 법무비서관의 그 권한의 사용이 권한남용일 수는 있죠. 직권남용일 수는 있는데, 직권남용이라고 표현하지, 그럼 국정농단이라고 하진 않거든요. 김건희네. 그러면 이거는 그 라인이 아닌 라인에서의 개입이 있었다라는 거를 시사하는 내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대통령실은 사실 5만 가지 일을 다 할 수도 있어요.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여기서 인사 일을 했네, 국정원에 파견했네, 그것만으로 죄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거를 그 권한이 없는 자가 있거나 아니면 그 권한을 행사하면 안 되는 사람이 했을 때 우리가 농단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빨리 누군지 얘기해요. 저 그러면 아니, 부의 제로죠. 잡혀가니까 지금 또 해도 뭐 김건희네. 지금도 아직도 수사 안 받고 난 완전히 지금 면책이 안 됐어요. 그래서 네. 이제 요즘은 특히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실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제 다 뭐 그런 것인데 이야기하세요. 그냥 아예. 부의 제로죠. 부의 부의 제로를 제로가 통해서 이제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 흔히 얘기하는 김건희 라인의 비서관들, 행정관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럼 이 사람들이 최상병 사건에서도 등장을 하고 기타 여러 가지 뭐 부처 업무 보고에도 등장을 하고 하는데 뭐 장 소장님도 잘 아시지만 저는 그런데 김건희 씨와 여기서부터 추론의 영역입니다. 김건희 씨와 박성재 장관이 주고받았던 김안방이라고 저장돼 있는 텔레그램을 우리가 확인을 한 거잖아요. 그럼 김건희 씨가 본인에 대한 수사 플러스 김정숙 여사에 대한 수사, 그 다음에 이재명에 대한 수사에 굉장히 높은 관심을 표한다고요. 그리고 그때 본인에 대한 수사망에 좁혀오는 그것도 5월 달이거든요. 그 5월 달에 수사팀을 줄줄이 와해시키잖아요. 이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중앙지검의 인사라든지 이런 거에도 김건희 씨가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라는 간접 정황으로 볼 수 있는 건데, 근데 공교롭게도 그 비슷한 시기에 이 검찰이 수사를 수원지검이 어떻게 해준 겁니까? 중앙지검에서 검사를 파견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파견해 준 건데 이거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검사들이 사실 어지간한 사건 아니면 저항하죠. 나 중앙지검에 있으면 되는데 왜 나를 수원지검에 보내냐. 그리고 왜 이 사건에 보내냐. 근데 이때 뭐가 벌어진 겁니까? 이게 관심 있는 사건이고 이거 잘하면 검사들 사이에서 이거 잘하면 바로 연결되는 거야. 이런 종류의 사건인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저 박상용 검사를 포함해서 여러 검사들이 파견을 갔던 거거든요. 그 사건을 마무리 메이드하기 위해서 그 과정에서 벌어졌던 일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특검이 한 얘기는 결국 그 얘기를 한 거다. 초대형 국정농단이라는 말, 초대형을 쓸 때는 이것이 개입의 정도가 한두 군데가 아니다. 대통령실, 국정원, 그리고 대검, 수원지검까지 뭔가 이게 연결되어 있는 고리에 규모가 사이즈가 일단 울트라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저는 그런 의미는 아닐 것 같고 정점이 있는 거. 정점이 있는 자, 거예요. 왜냐면 이런 거예요. 이 사건을 총장이 검찰총장 당시 이원석 총장이 어떤 방식으로든 지휘했어. 그건 다 설명할 수 있어요. 그쵸. 네, 그건 다 설명할 수 있다고요. 근데 이원석 총장한테 이시원 법무비서관이 전화를 했어. 예를 드는 겁니다. 전화를 했어. 그래서 총장님 이거 이러저러한데 좀 수사 인력도 보강하고 국정원에도 자료가 있다는데 파견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시죠라고 얘기를 했다고 쳐요. 그래서 총장이 그걸 받아줬어요. 그럼 이거는 죄를 묻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의전을 담당하는 누군가가 총장한테 전화를 해서 이게 여사의 뜻이다. 여사가 이 사건을 어떻게든 끝내라고 했다. 뭐 했고 그거를 다시 여사한테 그러니까 총장이 이래저래 얘기를 하더라라고 여사에게 보고를 했다라고 칩시다. 혹은 그거를 경호처 차장이 했다라고 쳐봅시다. 그러니까 제가 직무 이게 겹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장이 그 일을 했다. 이러면 그게 국정농단이라는 네. 거예요. 근데 지금 특검이 설명하는 방식은 당시에 이 법무행정이라든지 사법 관련된 거를 지휘하는 계통에 있는 사람이 했으면 국정농단이라는 표현을 안 썼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 지금 상황이. 특검이 확인한 증거가 뭔지 모르지만 특검이 확인한 증거가 그게 아니다. 이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만약 그러면 최정점에 윤석열이 있었다. 윤석열이 지휘를 했다라고 하면 대통령이 하는 일을 국정농단이라고 하진 않죠. 대통령은 국정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한 사람밖에 없는 거네. 그렇죠. 네. 한 사람밖에 부의 제로밖에 거죠. 없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이 사건이 이번 종합특검에서는 박상용 검사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밝히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최상단의 국정농단을 한 주범으로 의심되는 사람인지 누군지를 밝히는 게 더 크겠네요. 그렇죠. 그게 핵심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만약에 그러고 그게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의 여러 기행과 만행들을 우리가 되돌아보면 여사가 개입됐으면 사실 다른 어떤 논리적인 설명을 안 해도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사가 개입을 했다, 슈퍼파워가 개입을 했다라고 하면 근데 지금 이 사건이 처리되는 방향이나 이런 거에서 장 소장님 말씀대로 개별의 하단에 있는 밑단의 증거들을 모두 맞춰서 종합적인 사실을 추론하는 과정이 일반적이고 합리적인데 윤석열 정부에서 벌어진 많은 일들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어쨌든 어떤 오도가 내려오고 그 오도가 근데
여사를 통해서 내려오든지 불투명한 과정을 통해 내려오고 그거가 수행되는 과정에 있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사건도 그런 과정이 아니면 검사들도 알아요. 예를 들면 어떤 검사가 주요 시국 사건, 주요 특수 사건의 담당 변호사랑 저런 통화를 합니까? 와, 우리가 오늘 이제 다뤄야 될 주제가 많기 때문에 장 소장님 이 질문만 좀 드려볼게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보이제로가 개입한 국정농단에 준하는 지휘가 내려왔다 하더라도 그것이 대검에서 알아서 그냥 들어보고 치우고 보고를 대검까지만 하면 되는데 왜 이걸 대통령실까지 보고해서 그 문서를 남겨놨을까? 보고를 했다는 것은 문서가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것은 혹시라도 앞으로 닥칠 미래에 대해서 미리 예견하고 이것이 본인들이 다 덮어설 수도 있으니까 이걸 기록으로 남겨놨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이 그런데 드는데. 이런 중요한 사건은 민정수석실에서 당연히 체크하고 관리하는 것이 관례가 아닌가 싶어요. 예. 보고를 받고 불법적인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면 이런 것들을 법적으로 책임 묻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러면 그 문서까지는 합법이다라고 일단 보고. 그러니까 보고하는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불법이라고 하겠어요? 예, 수사하고 있다는 것을 단순히 이제 통보하거나 또는 공유하는 정도인데.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초대형 국정농단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은 그 루트가 일단 비정상적 루트로 갔다는 그렇게 거고. 봐야죠. 지휘하는 사람도 다른 사람이라면. 그렇게 봐야죠. 김건희 씨라고 추정되는 그런 V제로가 이러한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럼 윤석열이 이제 조금 전에 우리 김한 기자는 윤석열이 하는 거야 뭐 그게 국정농단이냐라고 하는데 대통령이 직접 개입을 해서 지휘를 했다. 이것도 문제죠. 국정농단 아닌가요? 문제는 문제죠. 예. 그냥 민정수석실에서 그냥 보고 받고 진행 상황 체크하고 이 정도 수준까지는 괜찮은데 어떠한 지시를 하고 막 이거 무조건 잡아들여라 뭐 어떻게 회유하고 협박을 해서라도 뭔가 증언을 이끌어내라. 이건 불법이죠. 이거는 다 잡아넣어야죠. 자, 그러면 정점이 지금 윤석열, 김건희로 좁혀진다라고 하는 것에는 좀 동의하시는 거죠? 윤석열은 아닐 것 같아요. 윤석열이라고 했다면 민정수석실을 통해서 했겠죠. 근데 김건희가 했으니까 그 윤석열이 했으면 국정농단이라는 표현을 안 썼을 거라니까요. 네. 김건희가 했으니까 했었겠죠. 이경 기자한테 좀 제일 어려운 질문 드릴게요. 김건희가 왜 개입을 했을까요? 만약 개입을 했다면 왜 개입을 했을까요? 윤석열이 이번에 이재명 경기도지사 때부터 이 수사가 시작된 것이 윤석열이 중앙지검장일 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죠. 그리고 한동훈이 3차장일 때부터 이제 시작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계속 이어지고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고 김건희가 V제로가 된 다음에도 지금 국정농단이라고 발표한 거 보면 우리가 추측하기에 김건희가 개입이 됐다라고 추측을 한 건데 그거 아닐까요? 그 다음 정권 때도 이재명은 차기 대통령이 되는 정말 유력한 주자인데 윤석열 다음에도 이재명한테는 절대로 줄 수가 없다. 김건희가 왜 우리 대통령 후보로 만들어주면 나 살려줄 수 있느냐 이런 얘기 처음에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건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만약에 바뀌고 정권이 바뀌는데 그중에서도 민주당에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은 본인들이 죽을 수도 있다. 특히 이제 김건희 입장에서 본인이 죽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절대로 이재명만은 안 된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무리하게 몰아붙인 건 아닐까. 제가 추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재명만은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은 정황으로도 지금 이 상황을 우리가 이해할 때 가장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결국 이재명을 죽여야만 한다라는 그 최정점에 윤석열 대통령실이 있었다. 비정상적인 지휘 라인이 존재했다. 네, 이거 첫 번째 뉴스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종합특검 윤석열 대통령실 쌍방울 사건 개입 시도. 네, 오늘 브리핑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네, 최근 쌍방울 조작 기소 의혹 사건을 넘겨받은 2차 종합특검팀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 당시 검찰 수사에 개입하려 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밝혔는데요. 이 사건을 맡은 권영빈 특검보는 지난달 초순경에 쌍방울 대구송붕 사건과 관련해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개입 시도를 확인했기 때문에 서울고검에 사건 이첩을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권 특검보는 특검팀은 이 사건을 국가 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으로 보고 있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한편 4월 3일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국정조사 증인으로 출석을 했지만 증인 선서를 거부했던 박상현 검사는 오늘 법무부로부터 직무정지를 당했습니다. 또 법무부는 서울고검의 인권침해 점검 TF를 통해서 박 검사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으로 감찰 결과에 따라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도 밝혔습니다. 또 종합특검팀은 김건희 씨의 추가 금품 수수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는데요. 대통령
공사와 관련해서 김건희 씨가 명품을 추가 수수한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해서 관련 업체 사무실과 대표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뇌물 공여자와 시점 그리고 금액 등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네, 임금님계 캔디님이 국정농단이라는 단어가 귀에 박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 특검에서 밝힌 이야기는 신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사실은 이 대북 송금 사건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참 희한한 방법으로 수사가 이루어졌고 뭐 회유와 압박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사건 조작을 통해 가지고 당시에 정적이라고 하는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거 아니냐. 이게 논란의 핵심인데 결국 윤석열이라고 하는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사건을 덮어줄 힘도 있고 예. 또 사건을 만들 힘도 있었던 거 아니냐. 그래서 가장 사건을 덮어준 대표적인 예가 김건희 씨 관련된 사건들을 뭐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김한빵. 뭐 안방으로 불렸던 이제 그런 일들도 저희가 예. 충분히 고려해 본다면은 결국에는 한쪽에서는 칼을 휘두르면서 정적을 제거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이 대북 송금 사건을 이용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국정농단이다라는 단어까지 오늘 특검팀에서 나온 건데 뭐 충분히 의심이 가능한 사안이고요. 지금 이제 박상용 검사에 대해서 직무 정지가 예. 되지 않았습니까? 이거 뭐 너무나도 당연한 결론인데 결국 이 어마어마한 정권 차원에서 이루어진 일을 당시 수원지검에 있었던 평검사 박상용 검사가 예. 혼자 할 수 있었겠느냐. 결국에는 이 사안에는 우리가 지금 이제 규명하러 들어가는 이 당시의 권력이라고 하는 윤석열, 김건희의 손길이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의심이 저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박상현 검사가 결국 윗선에 대해서 입을 열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인터뷰를 하고 있으면서도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세요? 뭐 지금은 일단 어느 정도 이 정치 투쟁을 통해 가지고 이 사안을 막을 수 있겠다라는 나름의 어떤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 같은데요. 결국 우리가 증거로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녹취록을 통해서도 확인한 바에 따르면 물론 이제 전체가 저는 공개돼야 된다라는 입장이기는 한데 그렇게 되면 아마 이 조작 수사에 대한 혐의가 확실히 더 선명해질 걸로 저는 보고요. 만약에 박상용 검사가 진실과 상관없이 본인 스스로 다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럼 스스로 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혼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무엇이 진실인지는 이제 앞으로 가려가면서 합리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거를 검사 스스로 혼자서 이거를 만들 수 있는 사건의 사이즈는 아닌 것 같다라는 것이 현재까지의 그런 평가로 저는 보여집니다. 네.